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인데 잘 쉬었나요? 자, 오늘 인사 먼저 하고 삼과 영성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니키님, 주일 저녁 릴렉스된 마음으로 삼과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 대표님 안녕하세요.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오도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삼과 영성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동훈의 책사, 한동훈 운명을 좌우한다. 한동훈 혼자 대통령 될 수가 없다. 네, 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방금 전에 그 석촌호수에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갖고 역시 그 한동훈이 또 언론에 또 다른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각 방송에서도 그거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오늘은 뭐 특별히 또 한동훈이 김문수가 쓴 유니폼을 입고 그러고서 석촌호수 그 행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 음. 요즘 네, 저도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뭐 김문수가 쓴 유니폼을 입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러면 김문수하고 또 같이 손들고 유세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별도로 하잖아요. 따로따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유니폼도 입었으니까 이제 같이 손 붙잡고 유세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조금 전에 그 석촌호수에서 뭐 한동훈 지지 유튜버들도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그것 때문에 또 슈퍼챗도 엄청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노컷 뉴스에서 그 편집한 영상인데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 왔다. 이 요컷 편집은 뭐 한 25분 정도 되는 편집 컷인데 그다음에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안 들릴 정도로 지지자들이 큰 환호를 보냈다. 해갖고 뭐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해갖고 뭐 25분짜리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게 끝나고 뭐 해피워크 뭐 같이 걷는다. 예.
그게 끝나고 바로 이준석이 석촌호수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잠깐 봤어요. 유세차를 갖다 끌고 와갖고 거기 뭐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잠깐 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주니키님, 예, 중간에 갈아입었어요. 예. 67년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김선희님, 한동훈 희망.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지하고 잡을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명밖에 없다. 한동훈 한 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가치가 그만큼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한동훈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기회를 놓자. 뭔가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그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진입을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 하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게 역사적으로 본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와 갖고 어떤 구원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구원자.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본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추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배신자로 해서 못에 박아서 죽여버렸다. 저희도 지금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귀인인데 그 귀인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갖고 못 박히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요새 뉴스를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방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뉴스를 분석하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석촌호수 이것도 방송하기 위해서 본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역시 한동훈 대단하다, 환호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해요. 한동훈의 지지자, 뭐 한동훈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한동훈의 지지자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아예 채널 이름을 갖다가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채널 이름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방송을 해온 그런 제 입장에서 보면 석촌호수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면 할수록 저는 왠지 모르게 분노가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한동훈이 자기 유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후보로 나와서 유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또 김문수 유니폼까지 대문짝만하게 김문수라고 써진 유니폼을 입고 저렇게 외쳐대고 그런 외쳐대는 한동훈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또 언론에서는 역시 한동훈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모이네 대단하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준석도 한동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준석이 아마 시간을 이렇게 짠 것 같아요, 일부러. 사람이 좀 모였을 때 그래도 가려고. 자, 이준석 보면은 뭐 거기 특별히 그렇게 뭐 유세차를 몰고 왔는데 유세차 근처에 그렇게 뭐 한동훈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뭐 하는 게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갖다가 이렇게 와이드 앵글을 못 잡아주고 그냥 유세차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좀 좁은 앵글 그래야 뭐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적게 모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그 얘기가 아무리 쓸데없는 얘기고 그 얘기가 우리 귀에 안 들릴지라도 이준석의 뭐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그냥 허접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 얘기는 유효한 얘기입니다. 왜? 이준석 스스로가 지금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명실공히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사람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구름대처럼 뭐 어디다가는 뭐 이렇게 썼대 20만 명 모였다고 썼대. 친한동훈의 채널에서 뭐 20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썸네일을 했던데 20만 명 아니라 200만 명이 한동훈을 지지하러 모였었더라도 한동훈의 한마디는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얘기죠. 그게 본인이 대통령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죽은 얘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보면 볼수록 사람이 많이 많이 모이고 환호하고 언론이 한동훈을 주목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왠지 모르게 안에서는 불덩이가 올라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왠지 모르게 허망한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 요즘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아직도 지금 이 진실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한동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도 저 구태친윤들이 제 탓하고 싶어 합니다. 홍준표 찾아서 네 명이서 당 돈으로 하와이 여행 가고 했더니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 돈으로 간 게 아니라 사비로 갔다. 이렇게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게 나온 기사인데요. 홍준표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가갖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안 한 게 아닙니다. 유상범을 비롯해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래요? 홍준표가 뭐 파란색 넥타이 맨 게 실수고 바로 그걸 갖다가 빨간색 넥타이를 냈고 그 김문수를 갖다가 확실히 지지한다고 얘기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네 명이서 간 게 큰 성과라도 있는 듯이 김문수가 대통령 되겠는데 아주 큰 영향력이라도 있는 듯이 그렇게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며칠 전, 이틀 전인가요? 걔네들이 기자회견한 게 한국 들어와서 이틀 전인가요? 오늘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자, SBS 하와이 특사까지 보낸 김문수, 홍준표, 이준석 지지 선언. 또 SBS 자막요 홍카콜라의 이준석 지지 선언. 하와이까지 갔는데 국힘 뒷목 잡았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공을 들여갖고 뭐 만나기도 싫다, 오지도 마라 이런 사람을 갖다 꾸역꾸역 뭐 주소도 모르고 갔다고 그랬어요 하와이에. 꾸역꾸역 가갖고 억지로 그렇게 뭐 식사 자리를 만들고 사진을 찍고 이 그런 거를 갖다가 해도 결국은 홍준표는 뭡니까?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는 오히려 막판에 이준석을 지지했다. 그러면 도대체 거기를 왜 간 겁니까? 한동훈 죽이려고 간 겁니까? 아니 그 의도가 뭐예요? 그 대선은 어차피 물 건너갔으니까 우리도 대선 이길 생각은 없고요. 대선 끝난 다음에 한동훈이 당대표 못 되도록 그 홍준표 지지자들을 좀 모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하러 간 겁니까? 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의원을 갖다가 4명씩 몰려가 갖고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 얘기대로 그냥 이 엄중한 시기에 그냥 하와이 놀러 간 거 아닙니까?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놀러 가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러고 와서 한동훈은 확실히 김문수 지지한다. 이렇게 갖고 공언을 했는데 이틀 만에 홍준표 입에서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을 지지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맨 처음엔 또 민주당을 가겠다. 차라리 민주당을 가겠다. 그래갖고 시겁해 갖고 했더니 그 김문수라도 좀 지지해 달라. 그랬더니 결국은 민주당에서 이준석으로 지지가 가버린 거네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김문수가 우리가 결집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고 또 그 희망 고문을 갖다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 갖고 맞아 맞아. 이재명은 무조건 막아야 되니까 김문수로 결집해 갖고 표를 찍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멍청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또 하나 김문수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일부러 저희 그 한동영 채널이 7시 반에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대개 보면은 7시 반에 시작해갖고 9시, 한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금요일 날, 어제 그제도 금요일 날 2차 대선 후보 TV 토론이 겹쳤어요. 저녁 8시에 한대요. 그러니까 30분 만에는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좀 짧게 끝내고 한 1시간 정도 했나요, 방송을? 평소보다는 짧게 끝내고 그 대선 후보 그걸 봤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열이 받아서 끝까지 거의 2시간짜리잖아요. 그 토론이. 제가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느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대표적으로 제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 4명이 이렇게 YTN 그 있잖아. 여러분 그 스브스 뉴스라고 혹시 아는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 썸네일을 갖다가 어떻게 올렸습니까? 지금 뭐 이재명하고 거기 뭐 민주노총 대표 그다음에 이준석은 크게 이렇게 해 놨고 한 마디씩 적었어요. 뭐 질문에도 어쩌고 저쩌고 뭐 갈라치기 그만하라 그러고 뭐 훈계 그만하라. 근데 김문수는 저 뒤에 조그맣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 놨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요. 제가 오늘 캡처를 했는데 무려 80만 클릭이 넘었다. 80만 클릭이 여기 동의하고 봤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는 썸네일이 과장된 썸네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2차 TV 토론을 보신 분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김문수는 토론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왜 나왔어? 아니 정말 제가 그걸 2시간을 갖다가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열이 받아 갖고 아니 도대체 김문수 뭐 하는 겁니까? 토론 준비를 한 겁니까? 예? 맨날 항상 그 얘기하면 그렇게 어버버하고 버벅거리고 그냥 한마디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맨날 두들겨나 맞고 아니 도대체 뭘 하러 그 토론회를 나가죠? 그럴 바에야. 제가 얘기했듯이 토론회를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처음부터 토론회를 갖다가 아니 그래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뭐 토론을 하면 그게 장점이자 워낙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하고 제대로 공격하고 제대로 수비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탁월하게 잘하니까 토론을 갖다가 자꾸 하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해봐야 내가 두들겨 맞기만 하고 제대로 공격이 안 되겠다. 내가 약점이 너무 많아 갖고 그게 공격이 그러면 차라리 토론을 기피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2년 전에 필리핀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전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두테르테 이렇게 뭐 그냥 마약 갖고 반항하면은 그냥 총으로 쏴 죽여. 그냥 즉시 현장에서 쏴 죽여.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걸 갖다가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공영방송에 나와 갖고 공경은이 TV에서 얘기했던 그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가 6년이었습니다. 1년이 길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2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마르코스 이멜다 여사 사이에서 난 마르코스 주니어죠.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다 TV 토론, 여기서 TV 토론 다 합니다. 대선 때 TV 토론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뭐였냐면 이 마르코스 주니어는요. TV 토론을 보이콧을 했어요. 그래. TV 토론 그냥 니네들끼리 해. 나는 안 나간다. 나는 안 나갈 테니까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예. 그렇게 해갖고 TV 토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마르코스 주니어가. 왜 안 했겠습니까? 뭐 해봐야 뻔한 거 아닙니까? 해보면은 또 뭐야 아버지 그 마르코스 또 어머니 이멜다 여사 옛날에 뭐 구두가 삼천켤레다 뭐 무슨 뭐 궁을 열어봤더니 뭐가 어떻다 아니 두들겨 맞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추징받은 그 금액을 아직도 안 갖고 있고 천문학적 숫자의 돈인데 우리도 왜 전두환 대통령한테 왜 4천억 원인가요? 추징을 했는데 그거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 아버지 마르코스 시대 때 그런 것 때문에 추징을 갖다가 천문학적 숫자에 지금 대법원에서 추징을 한 게 있는데 아직도 안 갚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론회 하면 왜 그런 걸 안 갚느냐? 아버지가 이렇다, 어머니가 이렇다. 어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세요. 이멜다 여사는 마르코스 대통령은 돌아가셨지만 이멜다 여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딥다 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정책을 얘기하고 아무리 나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게 무슨 연좌제냐 상관이 없다.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론회에 보이콧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투표를 갖다가 해봤더니 1등하고 2등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아주 압도적으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김문수 씨 차라리 토론이 자신 없으면 괜히 허세 부르지 말고 어버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보이콧을 했어야죠. 예? 아니 그 세 번 토론인데 세 번 토론을 갖다가 뭐 하면은 대통령이 되고 안 하면은 대통령 떨어집니까? 될 사람은 다 되지 않습니까? 토론을 거부하거나 어쨌든 간에. 정말 두 번째 토론은요. 이 썸네일이 딱 맞다. 예. 내가 속 터져서 2시간을 못 채우고 도중에 그냥 꺼 버렸습니다. 너무 열받아 갖고 도대체 김문수 씨는 저기 왜 서 있는 건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표를 깎아 먹으려고 서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이해를 못해 갖고
그래서 이 스브스 뉴스가 만든 썸네일로 그냥 세 명이 치고받고 이렇게 얘기했고, 김문수는 그냥 어느 축에도 끼지 못했다. 제대로 공격도 못하고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그냥 진탕 두들겨 맞고 호구짓 하다가 끝났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결집을 해갖고 미루면 어차피 이재명은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문수로 결집해갖고 미루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중에 만약에 한동훈의 지지자가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한동훈의 지지자가 아니다. 왜냐? 그렇게 어설프게 결집해갖고 그 김문수가 30% 이상만 득표를 해도 한동훈은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 결국 국힘에 친윤을 갖다가 청산을 한다고 공언을 했고 이미 전쟁 선언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데 그게 한동훈의 계획대로 친윤이 청산이 되려면 지지율 20%대를 넘으면 안 돼. 20%에서 29%까지. 30%대 가면은 그래도 선방했다. 40% 가까이 가면은 봐라. 완전히 국민들은 친윤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친윤들을 압도적으로, 김건희를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다가 표를 찍어준다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내 손으로 스스로 한동훈 목에 칼을 갖다가 들이대는 그런 격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야? 내 손으로 그렇게 내가 그 원했던 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갖다가 잘라내야 된다. 그 완전히 정계를 갖다가 끊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오히려 윤석열과 김건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오히려 칼자루를 쳐주는 그런 모순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왜 하느냐. 제가 뭐 방송을 갖다가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은 방송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열이 받아갖고 내 몸이 낫지를 않아. 예. 여러분 누님께서 그냥 점잖게 방송해라. 그래서 최대한 점잖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속에서는 불이 부글부글 끓고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그래갖고 요새 아파요. 자, 제가 이게 삼가 영성TV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를 갖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지금 현재 방송을 갖다가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경을 갖다가 좀 많이 읽고 뭐 그랬으면 좀 불교 이 구독자분들한테는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 관계된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갖다가 제가 못 드리는 거는 제가 별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대충은 아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만 제 백그라운드가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니까 성경은 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마무시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은 웬만한 대형교회 목사님 이상으로 뭐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틀을 붙으면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그분들은 맨날 그냥 유명구절 똘똘똘 해갖고 설교만 하시지 성경의 논리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독교 TV가 있어요. 그래갖고 방송을 갖다가 기독교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요즘 뭐 KBS, MBC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큰 채널 뭐한 300개, 400개 채널을 갖다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제가 한동안은 그 기독교 TV를 열심히 봤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TV 쪽에서 섭외가 와갖고 제가 한참 날아다닐 때 그래서 제가 저를 찍은 영상들이 거기 또 방영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받는 게 뭐냐면요.
제가 참고 대형교회 다 거기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죠. 왜냐하면 채널을 갖다 사는 거거든요, 시간대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그 사는 돈이 그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일주일이면은 무슨 요일 날 몇 시간, 무슨 요일 몇 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 갖고 딱딱 해 갖고 그 채널을 갖다 파는 거고 그 시간대를 파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그걸 살 수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채널은 그게 운영하는 수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요 어마무시해요. 대개 뭐 10억 10억부터 시작해 갖고 몇십억씩 하는. 근데 그렇게 몇십억씩 투자해 갖고 하는 그 설교가 정말 그 대개 설교가 한 40분 정도 하잖아요. 짜증나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갖고 한 5분 10분 들으면 막 이게 분노가 올라와 가지고 아니 어떻게 성경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이게 분노가 올라와 갖고 이 채널을 돌렸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의 그 이 매력은 뭐냐 하면 신약의 매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 갖고 얘기한 그 말씀 그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딱딱딱 비유로 할 때 그게 아주 매력 포인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 한 60% 이상을 썼죠. 쓰면서 사도 바울의 논리정연함 갖고 어떤 그 하늘나라와 어떤 그런 거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구약은 어떤 게 매력이냐면 이 일종의 이게 역사 히스토리거든요. 그게 재밌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내용이 있으니까. 역사 히스토리. 마치 삼국지에서 뭐 유비관우 장후가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우고 해서 누가 사랑을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배신을 당하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신약은 스토리가 없어요. 신약은 그냥 딱딱딱 진리의 말씀 이런 거고 구약은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는 그 스토리텔링이다.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그 이 한동훈하고 딱 한동훈의 책사 얘기를 하고 딱 맞는 그 스토리텔링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왕 아직도 그 왕 그러면 서양에서는 모델이 데이빗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왕이 왕권을 쥔 다음에 이제 나이가 늙었죠. 어쨌든 영토는 다윗 당시에가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도 많아요. 왜냐하면 와이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와이프에서 난 자식들이 굉장히 옛날엔 다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압살롬이라고 굉장히 사랑했던 아들이 있어요. 이 압살롬을 왜 사랑했느냐? 압살롬 정말 그 미남 중에 미남, 아주 풍채가 환하고 그다음에 압살롬의 그 옛날에는 이제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쇼커트 한 게 아니라 다 길렀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정말 풍채 좋고 미남이고 어디 또 머리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아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울면서 쫓겨나가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란군을 일으키고 다윗성을 갖다가 장악을 하죠. 굉장히 군사들이 그러니까 반란군이 뭐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새도 있고 왜? 압살롬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뭐 왕창 모여갖고 새도 엄청 컸다. 이렇게. 그리고 반란에 성공했는데 그 반란에 성공한 주역 그 책사가 있어요. 다 왕한테는 책사가 있죠. 그 책사의 이름이 뭐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니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서양하고 도형이 좀 왕정 시대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궁에 들어가 있는 여자는 무조건 다 왕의 여자잖아요. 그거 건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특히 그 후궁이라고 하죠. 뭐 본부인도 있고 후궁도 있고 왕은 뭐 이렇게 아내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내를 다 데려갈 수가 없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돌아올 테니까 너희는 이 궁궐을 지키고 있어라." 하고 그 와이프들을 일부 남겨 놓은 거죠, 거기다가. 자, 그러면 반란군이 성공했다. 반란군이 기존에 있는 왕을 제압했다라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존 전 왕의 아내들을 갖다가 이 동침을 해 갖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개념 자체가 이 여자도 일종의 어떤 그 재상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이제는 내가 이 왕국을 차지할 뿐만이 아니라 왕의 여자도 내가 다 차지했다.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덤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상징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온 백성에 알리기 위해서 아예 이 쉽게 해서 섹스 장소를 갖다가 이 방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야외, 야외에다가 천막을 치고 다 보라고. 야외에다가 다 천막을 치고 그 왕의 여자들을 갖다가 홀딱 뺏겨 갖고 다 들여보내고 거기서 동침하는 장면을 갖다가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공개 섹스를 해버렸다. 그 압살롬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위당을 갖다가 추종했던 잔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완전 기가 꺾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왕의 아내가 저렇게 모욕을 보고 하니까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하고 기가 죽을 거고 압살롬을 갖다가 동조했던 세력은 뭐야? 더 기가 살겠죠. 기세등등하겠죠. 예? 야, 이제는 드디어 우리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의 그 와이프까지 다 섭렵을 해버려 갖고 이제는 회복 불능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 계략을 누가 했느냐? 아이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사가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효과를 본 그런 계략이다. 정말 탁월한 그 책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제가 또 한번 인용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하 16장 20에서 22절 이렇게였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는 뭐예요? 사무엘 하 그 다음에 17장 16장에 이어서 17장 1절에서 14절의 얘기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도벨이 책사라고 그랬어요.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난에 힘에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의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니리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와도 말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해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저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는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엔 아이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다 하고 참고로 이 후세는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의 신복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근데 왜 남아 있었느냐? 첩자로 남아 있은 거죠. 교란을 시키려고. 이 아이도벨과 압살롬을 교란시키고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배신한 척하고 남아 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다. 아니, 그 후세다. 이렇게. 예. 후세는 절대 다윗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거다. 자, 그렇게 갖고 후세가 지금 교란 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그 교란 작전은 뭐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여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할 때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자도 낙심하여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정들로 용사임을 알미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워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지니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비도엘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라. 자, 이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책사라는 게요. 책사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책사는 머리하고 혀. 우리가 왜 책사, 그러면 뱀의 혀 같다. 그 책사의 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책사의 그 새치의 혀가 정말 백만 대군을 갖다가 살릴 수 있고 백만 대군을 멸망시킬 수 있고 그런 게 책사의 새치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누구 전략이 맞는 거예요? 아이도벨 전략이 맞는 거죠. 왜? 다윗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기회 아닙니까? 사이국 위원회 12,000명만 끌고 가면은 다윗만 쳐 죽이고 백성들은 다 튀어갖고 압살롬한테 들어오면 압살롬의 백성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존경을 훨씬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다윗만 죽이면 이 싸움은 끝나는 거니까 12,000명만 나한테 달라. 내가 당장 오늘 밤에 승부 걸어갖고 다윗의 목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했으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렀어요. 이게 왜 후세를 불렀을까요? 허세죠. 자기가 이미 다 왕이 됐고 여유를 부린 거죠. 예. 그래갖고 자 후세. 후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세의 작전은 뭐냐? 다윗이 아무리 이빨 빠진 홍아리라도 맹장이고 그의 부하들도 음, 평생 전쟁터를 준 맹장이다. 그냥 괜히 뒤통수 맞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만심을 부추겼습니까? 이런 거죠. 온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세까지. 그러니까 12지파를 갖다가 다 통솔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군사를 갖다가 왕창 모아갖고 그래서 다윗을 갖다가 치면 그리고 백성들 살려주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아, 아이도벨은 다윗만 죽이고 백성들은 튀어갖고 압살롬한테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는데 후세는 뭐예요?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백만 대군을 갖다가 모아갖고 압살롬을 갖다가 아니 그 다윗을 갖다가 일거에 쳐갖고 그 따라간 백성까지 그냥 싸그리 그냥 없애자. 다윗뿐만 아니라 그럴듯하죠. 그 위세 등등한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압살롬을 위해서 백만 대군이 12지파에 정말 백만 대군이 모여갖고 다윗을 갖다가 죽인다. 생각만 해도 희열이 느껴지죠. 문제는 뭐예요? 백만 대군을 모을 동안 다윗은 이미 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죠. 예?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압살롬은 후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만 대군을 모으는 동안에 다윗은 이미 멀리 도망가고 목숨을 부지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다시 전쟁을 해갖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다윗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왕위에 오르죠. 컴백하고. 그 다음에 그 탁월한 책사에 있던 아이도벨은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압살롬이 선택을 갖다가 이걸 한 걸로 보고 이제 너는 끝났구나. 스스로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탁월한 책사의 끝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났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김문수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친윤들한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단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 뭐에 대한 반성과 사과라는 거예요? 계엄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엄을 국힘이 계엄을 친윤들이 계엄을 옹호한 거, 김문수가 계엄을 옹호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 그 다음번에 탄핵도 탄핵 반대를 갖다가 계속 줄기차게 주장했던 그런 국힘과 친윤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재명하고 싸울 때 될뚱말뚱 엇비슷한 어떤 관계로 해볼 만하지, 반성과 사과가 없이, 이 중요한 반성과 사과가 없이 어떻게 이재명을 갖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친윤들 그리고 김문수 반성과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지금 뭐예요? 대선 날짜는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동훈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예, 반성과 사과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죠. 근데 저는 한동훈의 책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의 책사는 결국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잖아요, 벌써. 자, 한동훈이 맨 처음에 법무부 장관, 정치인으로 된 거는,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으로 출발한 거는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 때부터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인은 당연히 주변에 책사가 붙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책사가, 한동훈의 책사가 그럼 총선을 제대로 끌고 갔습니까? 결국은 총선을 갖다가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죠. 108석. 그다음에 뭡니까? 당대표에 나왔습니다. 자, 당대표는 이제 완전히 정치인 포지션이죠. 그래갖고 당대표가 됐어요. 당연히 그 주변에 책사들이 있었겠죠. 해갖고 했습니다. 5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자, 세 번째, 대선 후보. 대선 후보. 당연히 정치적인 포선이기 때문에 책사가 있었겠죠. 예?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지금 국힘의 당대표는 한동훈이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한동훈은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동훈이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한동훈의 책사는요, 반성이 없고, 그리고 호가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선에 진 것은 윤석열이 대파운 들고 윤석열이 의료개혁, 말도 안 되는 의료개혁 4월 1일 날 그렇게 쐐기 받듯이 뭐 2,000명 늘린다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고, 무슨 뭐 호주 대사니 회칼이니 뭐 황상무니 이지 뭐 김건희 리스크니 이거 해갖고 그런 거다. 당대표 당대표는 뭐예요? 그 친윤들이 이급 사건을 비롯해 갖고 뭐 징계 논란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막판에 결국 계엄을 했더니만은 거기에다가 억하심정을 묻고 결국은 쫓아낸 거다. 장동혁의 배신에 의해서 그게 와해되면서 쫓아낸 거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 대선 후보는 우리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대선 후보 그거 뭐야? 나는 3대 1로 싸웠다. 내지는 5대 1로 싸웠다. 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들 정말 말도 안 되게 한동훈한테 불리했다. 그리고 전혀 몰랐다. 1,000원만 내면은 그 뭐야 투표권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결국은 뭐야? 서너 명이 그냥 한동훈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경선 룰을 짰고,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은 떨어졌다. 한 번도 제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한동훈의 책사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략을 잘못 짜갖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10시간 만에 30억을 모아주셨고, 정말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그렇게 수만 명씩 옹집하고, 오늘 석촌호수에도 그렇게 구름대처럼 옹집했는데 그 열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희가 전략을 잘못 짜갖고 이렇게 한동훈이 오늘날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못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당대표 쫓겨날 때 저희가 한동훈 당대표를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한동훈 측근한테 한 번도 들어보셨나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한동훈 혼자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주변에 책사도 있고, 아니 무슨 한동훈의 옹호 세력이 있지 않아요. 옹의 세력이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큰
굵직굵직한 것만 크게 나눠서 3번을 갖다가 지금 연거푸 한동훈을 갖다가 낙마를 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는 "반성과 사과 없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갖다가 왜 한동훈 캠프에는 적용을 갖다가 안 하려고 생각하는지. 왜 한동훈의 책사들은 그거는 친윤들의 얘기고 우리는 사과와 반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현실을 갖다가 파악하자면 정말 저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하락이냐 상승이냐 뭐 조정이냐 뭐 단일화되면 이게 뭐 누가 될 거냐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여러분은 들리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니 지금 한동훈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아니 한동훈이 없는데 여기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이 되면은 나라를 맡고 김문수가 되면 나라를 안 말아먹습니까? 이준석이 되면 나라를 안 말아먹습니까? 왜 뭐 김문수가 되면 마치 선진국에 들어갈처럼 얘기하고 이재명이 되면은 아르헨티나 갈 것처럼 얘기해요. 다 이거 누가 되든 다 아르헨티나 가는 거예요. 예? 얘기했잖아요.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컴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정광훈이 대통령으로 컴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되든 우리가 바라는 열망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 무슨 뭐 몇 표 차로 어떻게 되고 뭐 막판에 무슨 지지율이 뭐 지금 뭐 9%밖에 안 나고 급등하고 뭐 급락하고 아니 그게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동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대선이 끝나면 나는 친윤들을 갖다 청산을 하겠다. 어? 이런 쓰레기 같은 친윤들 청산하겠다 하고 전쟁 선포를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루어주는 게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다 똑같아요. 나라 막 남은 거 똑같으니까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대선이 끝난 다음에 한동훈이 그 청산하겠다는 그 세력을 갖다가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게 그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의 책사들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뭐 김문수로다가 뭐 결집을 해갖고 해야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논리로 계속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순진한 그 한동훈 지지자들이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갖고 몰표를 갖다가 줬다고 쳐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토론을 어버버 하고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두들겨 맞고 동네부처럼 두들겨 맞고 있고 근데 홍준표도 오죽 했으면 갖다가 김문수를 갖다가 대통령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왜 지지선 차라리 이준석 안 될 줄 알지만은 그래도 그냥 프레시한 이준석 지지선을 하겠다. 지금 이 판세를 못 읽으세요? 아직도 이 판세에 돌아가는 거를 김문수가 우리가 결집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한동훈이 유세하면서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맞습니까? 한동훈은 무조건 김문수를 뽑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곧이곧대로 순진하게 그걸 갖다가 믿어 갖고 만약에 김문수 지지율이 40% 전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그날로 그냥 정치생명 국힘에 쫓겨나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날부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왜? 걔네들은 그 40%의 지지율을 한동훈이 그렇게 악을 써 갖고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몰표를 줬다. 이렇게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봐라. 아직도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40%가 넘는다.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40%가 넘고 아직도 친윤들이 이 국힘을 갖다가 장악하고 컨트롤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통틀어서 뭐 보수 뭐 중도 할 거 없이 좌파할 것 없이 무려
40%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뒷닦아대는 한동훈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을 갖다가 이참에 아예 그냥 다시는 컴백하지 못하도록, 당신은 정치인으로서의 발을 딛지 못하도록 완전히 단칼에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논리가 갈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정말 아까 제가 성경에서 사무엘하 그 다윗과 압살롬의 그 전쟁에서 한 것처럼 그 아이도벨이 제대로 된 전략을 갖다가 세웠잖아요. 승리. 정말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략을 안 쓰고 괜히 그냥 뜬금 잡는 허세, 우리가 다시 국힘을 접수해야죠. 이 허세 있잖아요. 아니, 실력이 있어야 국힘을 다시 접수하지. 무슨 환경이 돼하고 말로만 그냥 국힘을 다시 접수해. 그냥. 아니, 말이라도 안 하면. 근데 반성도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갖고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제대로 전략을 짜갖고 국힘을 접수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만 나오면 뭔 얘기입니까? 국힘을 접수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봐주세요. 믿어주세요. 밀어주세요. 세 번을 갖다가 믿었는데 삼진 아웃 아닙니까? 세 번인데 세 번도 안 됐으면은 삼진 아웃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의 책사가 먼저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을 갖다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친한동 뭐 대국민 사과는 안 할더라도 한동훈을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여태까지 지지해온 그렇게 한동훈의 지지자들한테 일단 반성, 정말 무릎 꿇고 저희가 정말 무능합니다. 책략을 잘못 썼습니다. 판세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한동훈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방송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말 요즘은 이런 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가 혈압이 높아지고 열이 받아갖고 방송을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도 또 한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자, 또 여러분이 쓰신 채창에 나누신 얘기를 갖다가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치 시위비 진님 유일한 희망 한동훈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한동훈밖에 없어요. 넘버 3님 이재명한테 패하더라도 득표율 차이가 적어야 한동훈에 힘이 생기고 이재명의 폭정을 막을 수 있어요. 예, 쭈니키님 저도 오늘 그 생각했어요. 정말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시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동훈 하와이는 망명할 때나 가는 곳이다. 이승만이 망명해갖고 하와이로 가지 않았나요 그때? 예, 67년생 한동훈님, 저도 같은 마음일진데 대표님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10분 동감입니다. 저기에 모인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일 겁니다. 예. 홍가는 준돌이 발반 삼아 복귀 시나리오 쓰는 것 같습니다. 집어넣게 못 주죠. 오두막님, 선생님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여왕님, 시청률이나 나오기는 하는지 토론. 대다수 국민들 관심 없을 듯요. 예, 럭스님, 준비 안 된 분이 하다가 친인들 때문에 후보가 됐으니 여왕님, 한동훈님 이기는 방법 알려줘도 말기 못 알아듣고 고집불통 김문수 아이고 답답하고 서글프네요. 정말 답답하고 서글픕니다. 3월의 소리님, 네, 투표장 가서 무효표 만들고 오겠습니다. 영이 차다가도 벌떡 천불이 납니다. 행복님, 안녕하세요. 처음 왔는데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개꽃님, 네, 마음이었네요. 예, 블루마님, 대표님, 이러다가 살이 나올, 정말,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예, 예. 그래도 제가 점잖게 방송하시라고 그래갖고, 최대한 점잖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속에서는 막 마구마가, 그냥 막 끌어올라옵니다. 성월의 소리님, 김진 논설위원 성만TV에서도 김문수 찍으면 안 된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행복님 반갑습니다. 예, 여왕님, 한동훈 대표님 저렇게 지지율 열심히 다니는데 안타까워 마음이 아픕니다. 레드빵빵님, 최건당한테 여론조사했는데 선거할 건지 안 할 건지 묻는 이유는 안 한다는 당원 전화 별도 관리해서 당대표 때 연결하지 않으려 꼼수 부리네요. 대비해야 합니다. 정말 별짓을 다 하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드빵빵님. 정말 별짓을 다 해. 남성손님, 여조 전화 받지 마라. 행복님, 젖잘 사가 되면 한동훈은 더 가시밭길 갈 겁니다. 나선님, 사기성성, 권성동, 친윤 떨거지 반드시 처벌하려면 김문수의 득표율이요 20%대에 머물러 34 앞에 3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30%를 넘어가면 안 돼. 어쨌든 득표율이 20에서 29%까지. 29가 맥시멈이야. 예? 그걸 넘어가면 그게 왜 가능하냐? 홍준표가 24% 얻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폭망했잖아요. 이번도 그렇게 돼야 이게 친윤이 청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남상소님, 예, 투표 포기합시다. 예, 베로이커님, 네, 투표 무효하게 육천생 한동훈님 지지자들이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 저렇게 모여서 한동훈 외치지만 한편으론 한통령 대표님 마음처럼 허망한 마음도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 허망함이 스트레스로 자꾸 쌓이면 나중에 회피 심리가 작동하게 되고 지지자들이 지치고 포기하게 될까 봐 심히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대중은요, 인내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마키아벨리. 아니, 어쨌든 그런 정치를 갖다가 나름대로 도사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중은요, 변덕스럽고 그렇게 인내심이 없습니다. 뭐 대중이 뭐 10년, 20년 한동훈을 지지한다. 정말 그거는 오해 중에 오해다. 예, 그겁니다. 한동훈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다. 예,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드 팡팡님, 문덕수 사기경선, 한덕수 새치기 조사해야 됩니다. 베로이커님, 네, 대표님, 오늘에야 마음이 좀 풀립니다. 대표님 말씀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베이커님. 영애권님, 그래요. 네, 도와주세요. 당원 가입, 예, 당원 가입 열심히 해주세요. 예. 지금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당원 가입 열심히 해주세요. 100만 당원 만들자. 한동훈 지지층의 신규 100만 당원을 만들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김문수의 득표율이 20%대 앞에 3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 좀 달라. 그건 할 수 있잖아. 그 두 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3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앞에. 명기태님, 문제는 한동훈 말대로 찐윤, 구구, 자통당 등이 문제다. 이건 이겨도 지들이 잘했다 할 거다. 예. 영애권님 맞습니다. 한동훈이 누명서는지 이제 다 안다니까요. 예. 육칠년생 한동훈님. 요즘 윤석만의 성만TV를 청구하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김문수가 확실히 변하고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이상 혹시 한동훈의 지원에 입어 김문수가 이기더라도 친윤 쩔거들의 기득권 더욱 공고해지고 한동훈의 개혁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취지로 논평하더군요. 한동훈의 선의의 말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 제발, 예, 좀, 이 얘기가 좀 널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제 얘기를 안 믿더라도, 성만 TV를 갖다가 널리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윤석만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윤석만 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 그렇게 해갖고, 한동훈의 원래의 진짜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진짜 목적은 뭐죠? 친윤 청산. 친윤 청산이 되려면 무조건, 그 득표율을 폭망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20%대로 어쨌든 잡아야 돼. 앞에 30% 넘어가면 안 돼. 30% 넘어가는 순간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한 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승만 TV를 소개해 주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니키님, 한동현쌤 수고하셨어요. 다들 편한 밤 되세요. 육지원상 의원님, 김문수의 확실한 회개와 친윤 얼굴들의 척결 선포, 한동훈의 확실한 최종 강력한 메시지가 없으면 투표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메시지는 끝까지 없을 겁니다. 메시지가 있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열흘 동안 뭐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또 삼가 영성TV 1시간 방송을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월요일 날 정기 방송, 한통령 방송 오후 7시 30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